세상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까닭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에 덕망 높은 촌장이 계셨습니다. 촌장은 평생을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80을 훌쩍 넘기시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씨름판에서 장사로 이름을 날리셨고 40이 넘어서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여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밤 촌장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셨습니다. 평생 지켜온 마을의 앞날이 걱정되어 자신이 떠난 후 마을을 이끌어갈 새로운 촌장을 뽑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촌장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여 호가 넘는 집들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고 관아의 세금을 거두어 바쳐야 하며 마을의 크고 작은 다툼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유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가득한 밤, 10명이 넘는 마을 어른들이 사랑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동안 마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오. 이제 새로운 촌장을 뽑아야 하는데 마을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3사람을 청거해 주시오. 마을 유지들은 머리를 맞대고 밤이 깊도록 의논했습니다. 누구는 이 사람을 추천하고 누구는 저 사람을 추천하며 갑론을 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동이틀 무렵 3명의 젊은이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김진사의 아들 김석훈이었습니다. 석훈은 35의 나이로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잘하여 18의 향시에도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한시도 척척 지어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안도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박훈장의 조카 박대성이었습니다. 대성은 33의 나이로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한 손으로 쌀가마 3섬을 번쩍 들어 올리고 씨름판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농사일도 척척 해내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는 의협심도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났을 때도 홀로 맞서 싸워 물리친 적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정성만이었습니다. 성만은 31살로 3사람 중 가장 어렸습니다. 비록 글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호러미를 모시고 사는 집에 몰래 쌀을 갖다 놓고 과부댁 밭을 대신 갈아주고 병든 노인을 업고 심리 길을 걸어 약방까지 다녀온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른들께 효성이 지극하기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촌장은 3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3사람은 촌장댁 사랑방에 모여 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촌장님, 저희를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요?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 사랑방에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벽에는 명필이 쓴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촌장은 3 젊은이를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도 알다시피 이 늙은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네. 그래서 자네들 중 한 사람을 새 촌장으로 뽑으려 하네. 하지만 촌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마을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네. 새 젊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촌장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촌장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려 하네. 우리 마을 뒤편에 있는 백호산을 아는가? 내가 평생을 신성하게 여겨온 그 산 말일세. 이 늙은이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 그 산에 오를 수가 없네. 자네들이 나를 대신해서 백호산 정상까지 올라가 주었으면 하네. 석훈이 공손하게 여쭈었습니다. 촌장님, 그저 산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촌장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네. 자네들이 할 일이 따로 있네. 백호산 정상까지 최대한 높이 올라가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돌아와서 이 늙은이에게 들려주게. 꼭 기억하게. 최선을 다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하네. 자네들이 본 것과 느낀 것을 듣고 내가 새 촌장을 정하겠네. 새 젊은이는 모두 촌장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누가 촌장 자리에 적합한지를 가리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 세 젊은이는 각자 집에서 준비를 마치고 백호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백호산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까지 오르려면 보통 사람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험한 산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여러 군데 있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발을 헛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산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공정하게 시합해봅시다. 그래, 잘해보자. 평소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박훈장의 조카 대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올라가는 게 어떻겠소?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더 안전할 것이오. 김진사의 아들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성 형님. 이것은 각자의 힘으로 해내야 하는 시험이요. 함께 가면 공정하지 못할 것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옳소. 농부의 아들 성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훈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힘으로 올라가서 각자가 본 것을 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결국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택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훈은 가장 빠른 속도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글 공부만 하던 그였지만 촌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쯤 지나자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구나 한다. 그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비록 머리는 좋지만 체력으로는 대성이를 따라갈 수가 없지. 저 사람은 힘이 장사니까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올 것이야. 성만이도 농사일로 단련된 몸이니 나보다 빠를 거고 내가 정상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이미 다른 두 사람이 촌장님께 보고를 마쳤을 것이고 그럼 촌장 자리는 물 건너가는 거지. 석훈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제법 높이 올라와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와집들이 점점이 박혀있고 논밭이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재주도 뛰어난데 촌장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좋은 방법이 있어. 지금 돌아가서 산 정상의 풍경을 지어내서 말하면 되지. 어차피 촌장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백호산에 오르신 지가 수년이 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실 거야. 석훈은 자신의 계획에 만족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기에는 조금 양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기슭까지 내려가서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무언가는 보고 가야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기슭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맑고 청아했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진달래와 철쭉이 바위 틈에서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비와 벌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꿀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꾀꼬리 소리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개울이 있고 꽃과 숲, 이 정도만 촌장님한테 얘기하면 인정해 줄 거야. 석훈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시냇물의 모양, 꽃의 색깔, 새들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옷에 흙을 묻히고 일부러 얼굴에 땀을 내어 힘들게 산을 오른 것처럼 꾸몄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석훈은 곧장 촌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촌장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촌장님, 다녀왔습니다. 석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산 정상까지 다녀온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촌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벌써 돌아왔는가? 참으로 빠르구나. 그래,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석훈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촌장님, 백호산 정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샘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바위를 뒤덮고 있었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꾀꼬리 소리가 맑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아름다운 곳은 없을 것입니다. 석훈은 자신의 말솜씨에 스스로 감탄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글공부로 다진 언변이 이럴 때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석훈아. 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풍경은 백호산 정상의 모습이 아니네. 그것은 산기슭의 풍경일 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백호산에 자주 올랐었지. 정상에는 그런 꽃들이나 나무들, 시냇물이 없다네. 정상은 바위투성이로 황량한 곳이야. 자네는 정상까지 가지 않았구나. 너는 산의 정상을 다녀오지 않았다. 촌장님 죄송합니다. 석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촌장님, 송구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촌장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네. 자네는 이미 자네 자신을 속였고 나를 속이려 했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촌장은 무엇보다 정직해야 하네. 거짓말로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줄 수 없네. 이제 돌아가 보게. 석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촌장 댁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잘못된 곳에 쓴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훈이 물러난 후 촌장은 다시 마루에 앉아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마당에는 여름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한편 대성은 힘차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련된 체력 덕분에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바위도 거침없이 타고 올랐고 험한 길도 거뜬히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산을 반쯤 올라갔을 때 대성도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로 깔려 있었고 마을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이 올라온 것 아닌가? 백호산은 2,000척이 넘는 높은 산이라고 들었는데 정상까지 가려면 아직도 반나절은 더 걸릴 것이야. 그 사이에 석훈이나 성만이가 먼저 돌아가서 보고를 마치면 어떻게 하나? 특히 석훈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뭔가 꾀를 부렸을 수도 있어. 대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솟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들이 우우 소리를 냈습니다. 저 멀리 낭떠러지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용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대성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나 정상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어차피 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방법도 없으시고 이 소나무 숲과 독수리를 보았다고 하면 정상까지 다녀온 것으로 믿으실 거야. 지금 돌아가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 여기나 정상이나 비슷하겠지. 어차피 촌장님께서 확인할 방법도 없으시고 말이야. 대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는 산의 풍경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며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대성이 촌장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촌장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촌장님, 다녀왔습니다. 대성이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촌장이 물으셨습니다. 대성이로구나. 수고했네. 그래, 산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대성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촌장님, 백호산 정상은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천년 묵은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그 소나무들은 제가 두 아름도 안고도 남을 만큼 굵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들이 우우 소리를 내며 용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위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개를 펼치니 한 길도 넘어 보였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란 가히 하늘의 왕이라 할 만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촌장님 백호산 정상은 소나무들과 독수리 그리고 깊은 낭떠러지로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 대단했겠지. 대성은 자신의 설명에 스스로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성아, 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자네가 본 것은 정상이 아니네. 그것은 산 중간의 풍경이야. 백호산 정상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네. 정상은 바위뿐이고 바람이 너무 거세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독수리도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네. 독수리는 산 중간의 낭떠러지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 법이야. 자네도 정상까지 가지 않았구나. 너는 백호산 정상을 다녀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분명히 다녀왔습니다. 그 거짓을 이제 그만두어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촌장님,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워낙 높이 올라가서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촌장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성아, 자네는 힘은 세지만 마음이 약하구나.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편한 길을 찾으려 하지. 그리고 거짓말로 그것을 덮으려 했네. 촌장은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네.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정직함이 있어야 하네. 자네는 아직 그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돌아가 보게. 대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촌장댁을 나왔습니다. 그의 튼튼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생 힘자랑을 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농부의 아들 성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성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 성만이가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백호산은 험한 산인데 밤에 산을 내려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쩌나요? 사람들의 걱정이 깊어갈 무렵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만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발은 집신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기어오다시피 촌장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촌장도 마루에서 내려와 성만을 살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어르신. 거의 다 왔습니다. 성만아, 괜찮은가? 다친 데는 없는가? 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만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촌장님. 다만 너무 오래 걸어서 기운이 빠졌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성만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고르며 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촌장이 물으셨습니다. 성만아, 자네는 정상까지 갔다 온 것인가? 예, 정상까지 다녀왔습니다. 성만아, 자네는 정상까지 갔다 온 것인가?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촌장님. 백호산 정상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구나. 그럼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해보거라. 성만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촌장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성만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정상은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바위들만 널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추웠고 외로웠고 무서웠습니다. 성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멀리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 깔려 있었고 푸른 하늘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는데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하늘 아래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촌장님,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성실하다고 정직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교만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 제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미미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작은 선행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남들보다 조금 나은 척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성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님,
정상에서 제가 본 것은 넓은 하늘과 작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안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임을 압니다. 앞으로 더욱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성만의 고백이 끝나자 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촌장은 성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만아, 자네는 진정으로 정상에 올랐구나. 다른 두 사람은 높은 곳에 오르지 못했지만 자네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네. 그리고 자네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았어. 바로 자네 자신을 본 것이지. 촌장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진정한 높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센 체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촌장은 다시 성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아, 자네의 품행과 진실함이 나를 감동시켰네. 자네는 비록 글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힘도 그리 세지 못하지만 자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네. 바로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일세. 우리 마을의 전통에 따라 나는 자네를 새로운 촌장으로 임명하겠네. 성만아, 자네는 진정으로 정상에 올랐구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촌장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찌 그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촌장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자네가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자네를 촌장 자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네. 교만한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만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지. 자네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것이네. 그것이 좋은 촌장이 되는 길일세. 성만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촌장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촌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석훈과 대성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마음이었지만 성만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하네 친구.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형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가 응원할게.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성만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훈 형님, 대성 형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마을을 이끌어 갑시다. 석훈과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꾀를 부리는 것보다 정직한 것이 낫고 힘만 믿는 것보다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늙은 촌장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을의 앞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만은 촌장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후로 성만은 훌륭한 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기억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석훈의 지혜를 빌리고 대성의 힘을 활용하며 모든 사람의 장점을 모아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마을은 날로 번영했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머리가 좋은 것도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직한 품행과 양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쉬운 길만 찾아가면 큰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꾀를 부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진실되게 사십시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조아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